저 역시 이제 한 2년 남았습니다. 정년 2년 남았는데 여태까지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잘 이렇게 이 직장 내에서 잘 적용을 못하고 생활을 해왔었는데 성자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봤습니다. 우리 청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셨고 또 어떤 계기에 또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 점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 상당히 오랜 시간 앞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경찰대학을 81년도에 들어와서 7월 달에 폐행봉을 하다가 목이 부러졌잖아요.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죽었다 살아나서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이거 한 번을 더 살게 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2번 살려줬는데 그 이상한 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 응?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서 좀 쓸모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서시를 내가 그때 주 테마시로 내가 가지고 다닌 거예요.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뭐 요거 다 외우지도 못해. 들고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뭘 공부를 하게 됐냐면 불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불교 학생의 창립에 제가 이제 불교 고등학교 다녔다는 이유로 그 창립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 그 학생회의 활동에 관여를 해야 되고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절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까 얘기한 이제 기존의 그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한 것들, 뭐한 것들 그런 거를 찾으려고 4년 동안 그런 책을 많이 봤죠. 도 닦는 책. 옛날 얘기로 치면 도인들, 고승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어떻게 깨달았다라고 써놓은 뭐 이런 책들. 그러니까 저는 학과 공부는 잘 안 하고 주로 그런 도 닦는 거 뭐 이런 거를 많이 읽어서 해오던 차에 뭔가가 부족한 것들이 늘 있더라는 거죠. 뭔가가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87년도인가? 97년도지 97년도. 97년도에는 제가 96년도에 승진해서 내려가 가지고 대구에서 단학이라는 걸 만났어요. 단학선언 있잖아요. 요즘은 그 단월든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홍익기념 막 거기서 막 주창을 해야 되더라고. 그런데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1차 깨달음을 제가 대구에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면허 시험장을 할 때 요 백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백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경정인 내가 1600등 안에 들어있더라고. 경정 이상이 1600명이 채 안 되더라고. 1500 몇 명일 때예요. 그래서 이게 10만 명 중에 1600등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엄청난 이 지위에 지금 있는 사람이구나. 그 전까지는 조직이라든지 이 나라라든지 이런 데 불평불만을 좀 했는데 이게 내가 불평불만할 권리가 없는 자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경찰이 10만 명인데 공무원 해봐야 100만 명. 공무원은 국민들한테 입을 벌릴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그 또한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유추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경찰 순경이라 한들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바르게 깨쳐 알면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지, 자랑스러워하면서 의무를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해야 되지만 국민들한테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우쳐 줘야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종합학교를 가게 되고, 종합학교에서 교육개혁 위원회가 열려서 그때 이제 우리 교육 체계를 잡는 이무영 청장님 때 그 일을 하다가 또 삐뚤어져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교육계장으로 가서 이거를 다시 완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육계장 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교육계장 간 지 3달 만에 다시 원안대로 그 교육 체계를 잡아놓은 게 지금 기본교육 30%, 전문교육 70% 체계예요. 그전에는 기본교육이 70%, 전문교육이 3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교육, 그러니까 안 받는 계급이 경사까지는 기본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7년이 돼도 뭐 25년이 돼도 교육 한 번 안 받고 경찰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생길 정도였다고. 그렇게 해서 그 체계를 바로 잡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총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덜렁덜렁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지루하잖아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 이제 총경이 돼가지고 그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 치안정책과정. 그때 그 스티븐 코비의 그 7가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그게 한국 생산성 본부로 되나 뭐라 되나, 그 사람들이 일주일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자기 사명서를 한 페이지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뭐 4줄도 못 쓰겠더라고. 뭐 평상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기 사명서를 쓰려고 그거를 계속 해마다 그걸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엊그제 제가 파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초안이 완성이 됐더라고요. 2007년도에. 그때 뭐라고 쓰여졌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은 본성 회복, 인간 완성에 있다. 나의 본성은 청정광명환이요 만덕원만 구족상 성취상이다. 요까지는 그러니까 불교적 그런 걸 받아들인 거예요. 습관으로 본성과 멀어졌으니 습관으로 회복한다. 먼저 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생활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활하도록 도와 홍익인간 이하세계를 이룬다. 이렇게 내가 딱 써놨더라. 그러니까 그게 초기에 그 정신이 이제 불교하고 단학하고 이게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 암심은 또 행동강령,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서 이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던 중에 2012년 버전을 끝으로 제가 이제 그걸 끝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지금 누구를 만났느냐면 2006년도에 연기서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각 지구대 파출소에 교육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면 유랑도를 만난 거예요. 유랑도 책이 성과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그때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7월 달에 제가 메모를 해놓고 사기는 언제 샀냐면 10월 달에 샀는데, 사서 읽고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책에. 그러면 7월 달에 진즉 사서 줬으면 고생을 좀 덜 할 텐데, 내가 이게 뭔 책인가 하고 좀 살까 말까 하다가 10월 달에 궁금해서 사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랑도 책을 가지고 또 교육을 해 나가는 중에 2009년도에 내가 이제 혁신팀장을 할 때
혁신단에다가 모든 것은 성과로 말하고 성과는 수치로 귀결된다는 얘기를 일성으로 하고 들어갔더니 아이고 혁신단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서 막 반발을 하는데 그러면 그 성과 전문가들 좀 불러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노라는 우리나라의 성과 그 강사를 2명을 불러서 워크숍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할래도 내가 이게 뭐 이 지식이 짧아서 그냥 어떤 부분은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이게 전체를 꿰뚫어서 지금 알려줄 수가 없으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유랑도를 데려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 워크숍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유랑도를 이 잘못 오해해서 그런데 그 사람 하루 오는데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충북청에 이제 나 때문에 오니까 여벌로 알지? 그 자기 가서 딴 데 가서 그거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쪼개서 여기를 와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청장하고 커넥션이 있어서 뭐 이제 오는 줄 알고 자꾸 오해들이나 하고 그래서 내가 잘 안 불러. 근데 도저히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혁신단에서 그걸 맡았어요. 지금 그 전경련에서 하는 경제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경감경정들 대상으로 하는. 그쪽에가 부탁을 해서 유랑도를 그 강사로 초빙을 하라. 그래서 오기만 하면 내가 가서 어떻게든 녹여내서 우리 워크숍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컨택하는 과정에 유랑도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어요. 4월달 2009년 4월달에. 그래서 5월 23일에 워크숍을 한 거예요. 그날 오후 6시까지 우리가 워크숍을 하고 나오니까 우리 그 혁신단 그 전체 직원들이 전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 이런 거네요. 이런 거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과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다가 2009년도에 2010년도지. 10년도에 제가 수소서를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소서에서 그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본청 그 혁신팀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2012 수서경찰 성과목표와 달성 전략이에요. 그게 본청 프로젝트에 의해서 나온 책이라고 그게. 그렇게 해서 그까지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제 A4 용지로 내 자기 사명서가 있던 게 이제 유랑도가 PPT 시트로 이제 PPT 시트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12년까지는 그걸 해놨는데 2013년부터는 이게 왜 없어졌느냐. 또 하나의 전환점이 언제냐면 2011년에 제가 이제 스승이라는 책을 만나게 돼요. 스승이라는 책. 하루에 신문을 봤는데 그 왜 하단 요만한 거 있잖아요. 하단. 요게 이제 그 광고가 나왔는데 천지 아래 무엇이든 물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스승 1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또라이가 혹세무민하러 이게 나왔나. 이 책을 사서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사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매달 나오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한 9월인가 10월까지 5권이 나왔어요. 5권을 다 사서 읽으니까 아 이게 아주 괜찮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요거를 유랑도한테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요 책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유랑도는 다 읽고 나더니 뭐 별로 시시껄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3대 7의 법칙하고 왜 나의 논문을 써라. 나의 논문을 써서 너희들이 책자를 내고 하면 그 경비가 들어와서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경비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요 두 부분에 그 엉터리라고 하더라고.
자기만 아는 걸 가지고 너무 일반화해놨다는 거 3대 7의 법칙. 그 다음에 책 한 권 만들어서 팔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흔들어 버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게 이 책이 만들어진 그 강의가 있다고 책에 나오니까 그 강의를 찾아서 내가 유튜브를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아마 2012년 한 7, 8월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요 대통령들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해서 올라올 때예요. 700강, 800강 요때 그때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오려고 한 사람들을 막 질문해서 거기 정법 강의에 다 올려놓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법 강의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6,200강까지 봤으니까 2012년부터 봤으니까 13, 14, 15, 16, 17 근 5년째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법 강의를 들어서 깨닫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지금 다 독후감 쓰고 난리가 나야 돼. 왜? 내가 수소서에서 하던 대로 할 거거든. 그러면 아우성 쳐도 저는 소용없어요. 저는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가는 날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는다고 아우성 쳐봐야 끼꾸도 안 해요. 누가 이기는지 보는 거지. 그게 거짓말인가? 내가 옛날에 근무했던 데 가서 보세요. 가는 날까지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온 적이 있나? 근데 이게 강제로 밀어넣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 했으나 그것은 내 선에서 옳았던 것이지 정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를 강요한 꼴이 되니까 너는 당연히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뺀돌거린다고 생각하고 난 또 그걸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힘들고 너는 너대로 힘들고 이렇게 됐던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선서에 있는 여러분들은 가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타겟이 누구냐면 우리 서장님들하고 이제 옛날에는 차장이 혼자 있었으니까 차장은 이렇게 예를 해드렸는데 부장이 생겼기 때문에 부장 둘, 그 다음에 제 직할로 있는 홍보 담당관, 청문감사 담당관 요 4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장님들 12명 요 사람이 내가 의무를 행해야 될 직하급자예요. 그래서 여기만 하니까 급속도로 불만이 줄어들더라고. 근데 작년에는 차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1차 의무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과장이고 2차 의무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계장이었기 때문에 지방청의 계장급까지도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런 성과 관련이나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 유랑도 대표하고 나하고 이게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것을 깊이 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 대표는 아직도 지금도 주체적을 가지고 자기 발전기로 하라고는 하지만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개념에서 네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윗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걸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래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래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죠. 이게 전적으로 배치되는 정보를 내가 동시에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랑도를 뒤로 빼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내가 사는 인생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게 먼저지. 이게 깨우쳐진 다음에는
이 기술적인 거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너희들이 그걸 한번 해가 봐라. 그러면 그 책들을 금방 흡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지금 깨달았던 거를 못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랑도를 앞장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김용판 청장님 그 트라우마에 걸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박재진이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구나 하고 전부 도망간 거예요. 예? 전부 도망가고 여기 충북에 희망도 많이 안 했어요. 내가 뭘 추천을 하려도 뭐 희망자가 있어야 추천을 하지.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은 그냥 억지로 왔기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감싸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됐는데 안타까운 건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제가 또 깨달았잖아요. 뭔가를. 그 작년하고 지금 달리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지금 총경들 뭐 죽을 지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은 이제 뻘짓한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제 뭐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딱 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제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뭔가를 계속 찾는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거를 찾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법 강의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더한 게 있으면 그걸 또 찾아서 움직이겠죠. 이게 진정 정법이고 이게 종착적임이라면 여기서 더 찾을 필요가 없이 내 인생을 여기서 살아서 내가 빛나게 살고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과정 중에 하나라면 또 다른 정보를 찾아서 또 그거를 또 행하다가 가겠죠. 그 과정에서 제가 얻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나를 안 찾으면 내가 가서 줄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의무를 행하느라고 이렇게 오지 나를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인연으로 내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혹시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 유튜브에 올리든지 하면 그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내가 책을 내놓으면 책을 사서 보든지 이제 나를 보면 이제 이렇게 쉽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나를 이제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내 이 조직에 있을 시간이 3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잘 써먹어야 되겠어요. 방치해야 되겠어요. 응? 저 퇴직 1년 앞두신 분이야 뭐 먼저 이제 퇴직하실 거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내가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아쉬워요? 응? 누가 아쉬워? 오래 있을 사람이 아쉽죠? 그죠?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된다면 그 사회에 제가 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같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의논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제가 그것을 해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컨택을 하세요. 우리 선배님도 퇴직하시고 나서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닥치면 연락하세요. 이해되셨죠? 네.